한국전쟁 미스테리. 자, 요번에도 그 도토리님께서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도토리님이라고 하면은 전에 이제 또 창기묘를 적어주셔가지고 저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글쓴이 분이십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의 이야기였던 창기묘에서 상상님께 신뢰를 범한 것 같아 며칠 편하지 못했습니다. 예? 좀 방방봐. 예. 물론 제가 귀신을 무서워하긴 하지만 뭐 신뢰를 범한 것까지는 아닙니다. 예. 제가 또 당황스럽네. 그냥 편하게 리액션 하는 거다 하면서 그냥 봐주십시오. 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쓸말 안 쓸 말 가려서 적었어야 했는데 상세하게 적는 게 짱이라는 생각에 그 내용까지 적었는데 그 내용이 상상님께 불편함을 드린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저 저는 무서운 이야기를 쓰고 상상님께서 읽어주시면 선생님께 칭찬 듣는 것 같아서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읽을 당시에는 진짜 좀 무섭긴 했는데 잠은 잘 잤습니다. 물론 불 켜고. 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6.25 전쟁 참전용사이신 옆집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보고 일부만 쓴 글입니다. 이런 게 있어? 옆집 할아버지의 일기라니 이게 무슨 말인지 싶겠지만 올해 초 옆집 할아버지의 할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최근에서야 할머니의 짐들을 치우게 되셨습니다. 그 짐 정리를 제가 가서 도와드렸고 짐 정리 중 나온 훈장들과 일기장을 우연히 보고 할아버지의 허락하에 일부분 읽게 되었습니다. 우와, 와 신기해. 아니 도토리님은 참 뭐 이런 거랑 많이 엮여있네요. 예, 글 많이 적어주세요. 귀신도 옆에서 같이 듣는 상상의 괴담 개지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 할아버지와 저의 관계를 설명하면 할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집이 우리 집이라 왕래도 작고 그만큼 가깝게 지내고 있는 이웃 할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전쟁 참전용사로 일부 전투에서 유엔군과도 함께 전투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없으셨고 이웃집의 꼬맹이였던 저를 친손주처럼 아껴주셨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을 진짜 나라에서 좀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부모님의 말씀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는 불임 부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다고. 아무튼 그분과 우리 집이 가깝고 잦은 왕래로 각별하게 지내다 보니 할아버지는 저를 친손주처럼 이뻐하셨고 입대 후 가족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면회를 와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면회까지? 와... 노부부가 시외버스를 타고 잡채에 불고기를 싸우셨던 그날은 좋으면서도 먹먹했던 날입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당시 할아버지는 전쟁 중에도 간간히 일기를 쓰셨는데 고향과 가족의 그리움 등의 이유와 더불어 할아버지 스스로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인격을 잃을까 하는 무서움에 시간이 될 때마다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사람으로서의 기본 인격을 잃을까봐 라는 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할아버지는 연거푸 담배를 피시며 뜸을 들이시더니 하시는 말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수도 없이 사람을 죽이는데 처음에는 나라에서 시키는 것이니 나라와 가족을 지킨다는 생각에 두 눈 꼭 감고 총구를 겨눴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가 내 손에 총을 들고 적군이라는 사람에게 총구를 겨눠서 쏘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내 손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만 보면 죽여야 해 라는 생각만을 하는 괴물이 돼 있어. 내가 죽인 그 사람들도 분명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일 텐데. 실제로 할아버지가 계시던 부대에서 하사 한 명이 미쳐버렸는지 눈앞에 동료들을 제외하고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 짐승만 나타났다 하면 죽을 때까지 총을 쏴대는 기행을 벌였고 그의 표정은 살땡의 행위를 즐기는 것 같았다며 표현하셨습니다. 그 하사는 분명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으로 마음이 너무 여려서 이곳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모든 동료가 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행이 자국민인 한국의 피난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그런 기행들로 인해 몇 달 뒤 군법에 따라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전쟁 중인 군대에서 사형이라니. 할아버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말자며 전쟁 전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고 전쟁이 끝나면 어떤 삶을 살겠다는 생각을 수없이 하였다고 합니다. 스스로 괴물이자 살인귀가 안 되려고 했다는데 좀 먹먹했습니다. 아무튼 아래의 내용은 할아버지의 일기 내용 중 일부이며 날짜와 장소는 땡땡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기 내용들은 미스테리에 가까운 것 같은데 미스테리 내용 위주로 요약함을 알려드립니다. 와, 이걸 쓰셨어? 우와. 1951년 0월 0일 전쟁이 끝나면 같이 소 농장을 하자던 땡땡이가 죽어버렸다. 처음 막사로 복귀했을 때 어디를 가도 없어서 물어보니 죽었다고 하는 게 아닌가.
포탄에 맞아 피와 살이 사방으로 휘날리며 죽는 걸 분명히 봤다고. 당장이라도 찾으러 갔으면 했지만 막사 밖으로 나가면 어디서 총탄이 날아올지 어디에 지뢰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니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저 눈물만 흘리는 게 전부였다. 어릴 적 자신은 소를 키워 부자 소리를 듣는 게 꿈이라던 땡땡이가 죽었다는 게 믿기질 않았다. 당장이라도 어디선가 그 사람 좋은 웃음소리를 내며 나타날 것만 같았다. 그런데 그런 와중 난 이상한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다. 사방에서 총탄이 날아오고 여기저기서 비명소리와 포탄 소리가 나는 전투 상황에서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그 녀석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왔었다. 그런 소란 중에도 어디 있는지라는 생각에 수도 없이 두리번거렸지만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난 똑똑히 들었다. 지금이야! 뛰어! 넋 놓고 있지 말고 뛰어! 너 여기 있으면 포탄에 맞아 죽는다고! 가지마! 설치지 말고 여기 숨었다가 뛰란 말이야! 진짜 그놈이 내 곁에 있던 걸까? 그리고 그 후에 죽은 걸까? 아니면 죽은 뒤에 나라도 살리려고 악을 쓴 걸까? 그놈이 뛰라는 소리에 뛰니 있던 자리에 포탄이 떨어지고 가지 말라는 소리에 멈추니 앞으로 수류탄 하나가 굴러오고 이것들은 과연 무엇의 소리였단 말인가? 이렇게 적혀 있으셨던 건가? 야, 이게 그때 당시에 일기라는 내용을 읽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걸 구할 수도 없고. 근데 일기인데 너무 무섭다. 전쟁 일기. 와. 1951년 0월 0일 땡땡이 시체를 찾았다. 가슴팍 아래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나마 얼굴이라도 멀쩡하게 달려있어 다행이었다. 땡땡이 부모님께 땡땡이를 데려갈 수 있다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지는 와중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놈이 죽기 전 나에게 자꾸 인민군이 꿈에 나와서 죽어 라는 말을 한다며 말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한 거일 수도 있지만 그저 불쌍하기만 했다. 나 또한 꿈에 팔이 잘린 채 뛰는 동료가 나오는가 하면 다리 한쪽이 떨어져 나갔지만 살겠다고 아둥바둥거리는 동료가 생생하게 나오니 땡땡이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데려가야 하기에 임시 방편으로 돌로 무덤을 만들어줬다. 그리고 생전에 그리 먹고 싶어하던 초콜릿을 구해오겠다며 마음속으로 약속을 했다. 와, 진짜 참혹하다. 1951년 0월 0일 새벽에 경계 근무를 섰다. 하지만 그때 일은 나와 모모일병 모모 중사님이 똑똑하게 봤다. 과연 꿈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전쟁 속 환각에 불과한 걸까? 언덕에 질비하게 널려있는 시체를 뜯어먹던 그것을 처음에는 짐승인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니었다. 달빛에 비춰진 그것은 질비한 시신 중 온전한 것을 골라 뜯어먹던 것은 사람의 행색이었다. 사람이 시신을 뜯어먹다니 과연 사람이 맞을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보급은 아니지만 배를 고를 정도의 보급은 아니었다. 아니면 그저 우리가 극도의 겁을 집어먹고 있는 와중에 짐승을 잘못 본 것일까?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고요하기만 한 밤을 그 소리가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우리의 귀를 찌르고 있었다. 그것의 행색은 그저 평범한 농민의 차림이자 전쟁 속 기아에 불과한 행색이었지만 어찌 그런 비윤리적인 일을 한다는 것인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것도 곤욕이었다. 마음만 같으면 발포를 하든 할 텐데 고요한 밤에 총을 쏜다는 것은 살 행위이기에 그럴 수 없다. 와, 무섭다. 아니, 일기가 너무 무섭다. 지금 그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 그 영화 알포인트 같은 거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시체를 뜯어먹는 사람이 있었다고? 1951년 0월 0일 며칠 전 새벽에 보았던 그 시신을 뜯어먹던 괴인을 잊을 수가 없다. 아니, 꿈에도 나오기 시작했다. 어두운 낯빛의 얼굴, 피로 범벅이 된 입, 한 손에는 살점을 한가득 쥐고 있는 모습으로 나를 내려다보는 그이는 나를 보며 한껏 입맛을 다시고 있었다. 한동안 꿈속에서 그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밤, 하는 소리가 하늘을 찢어놓았다. 잠을 자던 동료들은 놀라 일어났고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전투 준비를 하고 뛰어나갔다. 하지만 그것은 적이 아니었다. 그때 나와 근무를 서며 그 괴인을 봤던 땡땡 일병, 이제 막 20살이 되었던 땡땡이가 자기 자신에게 총을 쏜 것이었다. 그는 두 눈을 뜬 채 나무에 기대어 영면에 들었다. 제발 그놈만은 살아서 돌아갔으면 했다. 유난히 꽃을 좋아하고 다람쥐를 보면 환한 미소를 띠는 순수한 친구였다. 어찌 보면 그런 녀석이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1951년 0월 0일 유엔군이 대대적인 폭격이 있을 거란 소식에 우리는 반나절 거리의 후방으로 이동을 했다. 그날의 폭격은 해가 질 때쯤 시작되었고 하루하고도 반나절 동안 이루어졌다. 전투기와 곡사퍼 등이 쉬지 않고 우리가 전투를 하던 지역에 포탄을 쏟아부었다. 그렇게 폭격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되 전투에 차질이 없도록 정비를 하라는 소식이 내려왔다. 36시간이 주어졌다. 저 폭격으로 내가 봤던 괴인도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땡땡이를 묻어놓은 돌무덤이 제발 온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다. 그때 그 괴인은 적군보다 무서웠다.
1952년 0월 0일. 이제 다음 해로 넘어갔네요. 황해도 인근까지 오게 되었다. 지긋지긋하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본 것은 수없이 즐비해 있던 시신들이었다. 아니, 학살의 현장이었다. 시신의 대부분은 힘없는 백성이었다. 이곳에 매복 후 진군하는 적을 차단하는 작전이 내려왔다. 매일 난 생각하는 것은 과연 살아 돌아갈 수 있는지였다. 상주 고문회로 간다던 어머니는 잘 도착하셨을까? 학도병으로 들어간다고 나와 어머니 속을 뒤집어 놓던 동생놈은 어머니를 잘 모시고 내려갔을까? 자정이 가까워지는데 여러 걱정 속에 쉽사리 잠이 오지를 않았다. 1952년 0월 0일. 이곳에 온 지도 어느덧 보름이 조금 넘어가고 있다. 과연 이곳으로 적군이 지나가는 게 맞는 걸까? 어찌 이리도 조용할까 하지만 예전에 봤던 괴인에 이어 이번에는 이곳에 주둔해 있는 모든 동료들과 나를 괴롭히는 또 다른 일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소대장은 그것에 쉽사리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우린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디서 들려오는지도 모른다. 도저히 방향 감각을 모른다. 고통에 절여진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한두 명의 비명소리가 아니다. 수십, 수백의 비명소리가 소대원들의 심장을 찌르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시체 썩는 냄새, 비명소리, 상여소리로 추정되는 뭉개진 소리는 우리를 괴물로 만들고 있었다. 1952년 0월 0일. 며칠 만에 다시 일기를 쓰게 되었다. 결국 우린 춘천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우리가 있던 곳, 땡땡이가 죽었단 곳은 유엔군이 자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과연 그들 또한 우리가 겪었던 일, 그 괴인을 보게 될까? 아니면 지난 폭격에 죽었을까? 너무 집에 가고 싶다. 지금까지의 일들이 그저 따스한 어느 날 악몽이었으면 좋겠다. 그만 자고 일어나 소 여모를 먹이고 밥 먹으라는 엄마의 잔소리가 그립다. 죽어가는 동료와 나의 친구들을 보고 몇 시간 전까지 웃고 장난치던 이들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모습을 본다는 것을 어찌 말로 표현을 하겠는가? 처절한 전투 속에서 지난날 쓰러져간 동료들이 우뚝 서서 나를 바라보는 착각을 하는 것만큼 심장을 옥죄어 오는 것이 있을까? 많은 총탄이 오고 가고 비명이 가득 찬 전장에서 몸뚱이가 망가진 전우가 우뚝 서서 나를 응시하는 그 모습은 1952년 0월 0일. 진급을 했다. 그런데 이 계급을 내가 받아도 되는 것인가? 사람을 죽이고 받는 이 계급장을. 새벽에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새벽에 중공군이 공격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중공군을 우리는 보지 못했다. 그것을 본 것은 새벽 정찰조와 사주 경계를 하던 일부였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나팔을 불고 꽹가리를 치며 수백 수천의 중공군이 자신들을 공격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들은 것은 그저 한쪽에서만 발사되던 총소리뿐이었다. 소대원들이 올라가 그들을 완력으로 제재하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그들은 며칠 전부터 능선에서 중공군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공군은커녕 열흘 전 전투 이후 우리는 경계 근무와 소수의 적군, 정찰군으로 추측, 적군만을 생포하는 작전을 했기 때문에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 중공군의 나팔과 꽹가리 소리가 장기화되는 전쟁에서 일부 국군의 사기를 떨구고 패닉에 빠뜨리기 위해 중국군이 새벽 등 고요한 시간에 치고 빠지는 식으로 꽹가리를 치고 나팔을 불며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1952년 0월 0일. 지난번 중공군 소동이 있던 부대원 일부는 결국 정신병으로 후송되었다. 대낮에도 어딘가를 보며 벌벌 떠는 목소리로 저기 보십시오! 저기 저렇게 중공군이 내려다보고 있는데 왜 아무도 공격을 안 하는 겁니까?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라며 총을 들고 뛰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전쟁 속에서 사지 멀쩡하게 후송되는 것이 다행일 수 있다. 포탄에 맞아 산산조각 나는 전우들에 비하면 말이다. 1952년 0월 0일. 오늘 새벽 지난날 보았던 괴인을 다시 보았다. 그때 그 괴인일까? 그 괴인이 우리를 따라온 것일까? 아니면 이곳에 있던 또 다른 괴인일까? 이번에는 더욱 확실하게 보았다. 유엔군이 싸대는 조명탄에 비춰졌다. 그 순간 어떤 것보다 무서웠다. 그것이 움직이는 순간 난 호 안으로 숨어들었다. 제발 그것이 나를 안 받기를. 그것이 이쪽으로 안 오기를 수없이 빌었지만 바스락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 순간 이 상황이 나의 꿈이거나 저것은 귀신이 아니라 명줄이 붙어있는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의 허벅지를 계속 꼬집어 봤지만 꿈은 아닌 것 같다. 그때 능선 너머에서 시작되는 폭격 소리가 들려왔다. 나에게 가까워지던 바스락 소리는 다른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사라졌다. 과연 무엇의 소리인가? 너무 무서웠다. 내 옆에 있던 땡땡 상병은 졸도를 했다. 그런데 도저히 호 밖으로 고개를 내밀 수가 없다. 호 밖에서 그것이 내가 고개를 내밀기를 기다렸다가 덮칠 것만 같았다. 10분 뒤 이동! 30분 뒤 능선 너머 폭격이 끝나니 폭격 장소를 통과, 수색하며 밀고 올라간다. 출몰자 전원 사살 명령이다. 호에 있는 인원들은 자리에 대기 후 합류. 통신이었다. 10분만 버티자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고 얼마 뒤 부대원들이 올라왔고 졸도했던 상병도 정신을 차렸다. 과연 무엇일까? 1952년 0월 0일. 이동 중 유엔군을 만났다. 그들은 영국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왔다고 했다. 그들에게 우리는 전투 상황에 대해 서로에게 알렸다. 통역관을 통해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던 중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듣게
듣게 되었다. 영국군들이 신원불명의 사람 하나를 사살했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이라고? 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그들에 의하면 밤에 정찰조에 의해 사살되었고 조명탄 아래 인민군의 시신 중 팔을 들고 뜯어먹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공포에 질린 병사가 현장에서 발포하여 사살했다는 것이다. 그의 입속에는 사람의 살점이 그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꿈도 아니고 헛것을 본 것도 아니었다. 말 그대로 괴인이었다. 와... 뭐야?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정신이 미쳐가지고 식인을 하는 건가? 개무섭네. 1953년 0월 0일 드디어 전쟁이 끝났다. 아니, 비록 휴전이지만 집에 갈 수 있었다. 비록 이제부터 난 사람을 수도 없이 죽인 살인귀라는 소리를 듣겠지만 어쩌겠는가. 비록 통일이 안 된 것에 슬프지만 나 하나가 그리 생각한들 별 수 없다. 이제 어머니와 가족들을 찾는 게 일이다. 중대장에게 듣자 하니 땡땡이가 묻혀있는 곳은 휴전선 이북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한다. 땡땡이 그놈에게 주려고 미군에게 부탁하여 초콜릿을 받았는데 초콜릿은 고사하고 그놈은 집에도 못 오게 됐다는 것인데 땡땡이 어머니께 뭐라 말할지 걱정이다. 그리고 휴전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전투 후 후퇴 중 난 보았다. 괴인이 나무 아래 숨어 나를 바라보던 모습을. 여기까지 쓰고 종료하겠습니다. 내용들은 더 많은데 너무 방대하고 제가 읽은 것은 극히 일부라. 무튼 할아버지는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계세요. 아직도 자신이 죽인 인민군들이 꿈에 나타난다고. 그리고 그 괴인의 모습도 북녘에 자신의 친구를 놓고 온 것도 생각만 하면 너무 괴롭다고 하세요. 훈장과 일기장을 찍었으면 좋겠지만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니 찍는 것은 신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 내용들은 일부 요약 등을 한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의 말씀과 같이 싸운 중대장님이 전투 전 하셨던 말씀을 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감사하게도 한국전쟁 사망자를 찾는다고 유해도 발굴하는데 찾기 어렵다 하는데 당연하지. 포탄에 사람이 산산조각 나버리는데 내가 그때 통일을 시켰으면 지금 젊은이들이 고생은 덜했을 텐데. 살인의 죄는 훗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하겠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총칼로 나라와 후손을 지켜야 한다. 눈앞에 보이는 적은 모조리 죽여라. 그리고 북진하라. 이 참혹한 현실은 반드시 우리 세대에서 끝내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적의 탄환에 쓰러질 수도 있다. 그러나 혹여 살아 돌아간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그 눈으로 반드시 그 결실을 확인하기 바란다. 와... 추신, 상상님, 구독자 웃긴 썰도 공포 이야기처럼 콘텐츠화 해주실 수 있나요? 그냥 공포 이야기도 너무 좋은데 편집하는데 힘들다고 하셔서 가능하죠. 일단 뭐 유머 이야기나 이런 거는 쇼츠로만 일단 업로드는 하고 있긴 한데 뭐 여러 이야기 하면 좋죠. 개인적으로 썰도 있고요. 만약 된다면 고구마 훔쳐먹던 고라니와 싸워서 전치 3주로 참패한 썰. 이게 뭐야? 직장 다닐 때 짝사랑하던 직원 앞에서 폭탄 방귀 2번 끼고 퇴사한 썰을 제가 처음으로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도토리님의 글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글 꼭 남겨주시고요. 글 올려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정말 이 한국전쟁에서 너무나 이 나라를 위해서 지켜주신 국군들과 그리고 UN 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금 한국에서 물론 지금 휴전은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물론 지금 나라 자체가 너무나 혼란스럽지만 이렇게 전쟁 속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진짜 지금 한국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네요. 하여튼 뭐 다시 한번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덕분에 좋은 나라에서 잘 먹으면서 열심히 벌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이 전쟁 중에 쓰여진 일기라는 게 저는 처음 봤거든요. 물론 이거 이야기를 통해서 본 건데 너무나 무섭고 참혹합니다. 다시 한번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정말 미약하게나마 알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님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부디 저런 분들을 나라에서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지금 그 나라에서 정치나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들도 이런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지켜줬으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떵떵거리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제발 좀 무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도토리님 글 잘 봤습니다. 재밌는 유머 글도 꼭 올려주세요.